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은 2차 전지들을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기업 많이 사고 있는데 왜 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다시 반등의 시작이 조짐이 보이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기업 안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담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함께 CS윈드, 셀트리온도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네.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 2차 반등의 시작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를 왜 지금 명확히 사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또 내년을 겨냥했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물론 말도 많고 테슬라도 아직 자리 못 잡고 있고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래도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자기네 역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었을 때 그나마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거기서 이제 그를 통해서 투자가 완료돼서 거기서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이제 합작 발사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종목들도 잊을만 하면 올라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은 여전히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다시 지난번 고점 때 3만 원대, 4만 원대 올라갈 것이냐라는 쪽들은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일단 계속 시장 흐름들을 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레벨업은 시도를 할 텐데 속도감 있게 올라가느냐 이건 아직 조금 더 확인하면서 시장 흐름들과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섣불리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네요. 보유자의 영역이죠. 아. 보유자의 영역이고 밀리면 사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눌림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셀트리온 볼게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 매물벽이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은 잘 지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시원하게 뚫을 만한 모멘텀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답합니다. 셀트리온. 네, 답답해서 주주분들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 된다는데 왜 셀트리온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들인데 수급은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을 전혀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그래도 램시마 SC부터 뭐 진펜트라 관련된 쪽 미국 쪽에서 성과는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와 주가의 반대되는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겠느냐? 주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무조건 기대감을 안고 보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실적 발표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었을 때 실적의 변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탄력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얘기 많은 것 대비해서는 아직은 성과를 못 낸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렵다.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지켜보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인지 다다음 주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탑픽을 하나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기업 중에서 하나 꼽아주시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전혀 기대감이 없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주성 엔지니어, CS윈드도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기업일까요? 둘 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모습 보게 되면은 CS 윈드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네. CS 윈드로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도 요즘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4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해서 네.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네. 모멘텀이 없는 게 호재입니다.
없는 게 호재다. 네. 네. 일단 2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7일에 실적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도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는데 2분기만큼 서프라이즈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숨통이 막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이제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겠다라는 쪽에서 많이 소외된 부분들이겠죠. 그게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좀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또 올랐다고 해서 막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 또 기대가 모였다가 다시 대선은 좀 남았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흔들렸을 때 그런 때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고 오히려 대선이 어느 정도 후보가 확정돼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변화는 오히려 그동안에 무거웠던 종목들이 빠르게 변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기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현 구간에서 어떤 기업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역시 2차 전지 기업들 대거 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사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과 주식 분할 후에 거래 이틀째인 APR도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해석이 엇갈립니다. 네. 기대보다 좋았던 중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국,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담아도 될까요? 네, 대형사 입장 쪽에서 약간 좀 위축되는 실적의 변화가 LG생활건강에서 보여졌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시가대로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는데 그걸 못 미쳐요, 흐름들은.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부분은 글로벌 증시 어제 보니까 로레알은 폭락했습니다. 그런 어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들이 못해도 우리는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도 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좀 묵직하게 약간 새로운 식으로 나오는 게 실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에서 그나마 적자긴 적자인데 선방했습니다. 적자 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던 근거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게 인수했던 코스알엑스거든요. 코스알엑스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목표치를 한 30% 맞췄는데 지금 이번 분기 나온 게 한 10%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4분기 때 이만큼 끌어올려서 목표치를 맞춰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시장의 의문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건 제가 여권님한테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코스알엑스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단가가 낮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의 강점은 설화수 같이 우리 어머님들이 쓰셨던 누님들이 좀 비싼 그렇죠. 화장품. 예, 그만큼의 단가와 수익성을 같이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성과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영이 나올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형사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다, 대형사. 예, 그러니까 화장품 sek터 내에서요? 그렇죠. 좀 더 타겟을 갖추고 잘하고 있는 쪽들을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그런 좀 야무지고 똘똘한. 야무지고 똘똘한 기업 몇 개 소개해 주시겠어요? 몇 개씩이나요? 뭐 한두 개. 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실리콘2라고 봐야 되겠죠. 실리콘2. 아마 3분기 때 실적도 기대감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4분기 때도 이제 성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런 약간 ODM사들 이런 쪽으로 좀 챙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똘똘한 중소형주,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실리콘2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신한지주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금융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점 대비 어느덧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15% 정도의 조정, 이 눌림목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미국도 금융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은 어떻게? 라고 이제 고민이 좀 생기는 모습들이긴 한데 아마 지금 밸류업의 핵심이고 게다가 또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받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한 두어 달 되면 배당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최근 들어서 KB금융이 예상보다 더 실적도 좋고 거기다 더 높은 밸류업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들은 지금 기점에서는 조정받으면 사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근데 플레이를 사서 뭐 크게 계속 끌고 가서 내년까지 보겠다는 것보다 일단은 배당을 앞서서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그걸 배당을 안고 그 정도 이상으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본다. 여전히 밀리면 관심은 높아지는데 지금 자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은 계속 흔들리면 보자라는 쪽으로 금융주는 크게 밸류업과 관련된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 환원과 배당 기대감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볼 때가 아니다. 더 조정이 나오면 사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주 중에서는 신한지주 괜찮은 건가요?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도 있는데. 네, 입맛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쓰는 은행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무난한 건 KB금융 같고 네. 그래도 그중에서는 증권주도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 볼 텐데 이미 공개를 저희가 외국인에서 했었죠. 네.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네. 이제 불확실한 요소가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라는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은 발음이 안 되네요.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예. 이쪽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업 분할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나왔던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 이쪽에 대해서 주성 룩스라고 분할하는데 그게 물적 분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거 봐라 해서 되게 불편했었죠. 이거를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 차라리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쪽들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환호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이다 보면 항상 또 내년에 반도체 메이커들이 IDM 회사들이 이제 투자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 쪽에서 투자 계획들이 지금 보니까 실적 발표했었을 때 보니까 내년도 여전히 확대하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장비 쪽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투자에 대한 흐름들 그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유지는 적어도 한다라고 봤을 때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장비 쪽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장비 쪽에서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자.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대결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 대 주성 엔지니어링 3분기 호실적이 너무나 좋았던 CS윈드 그리고 주성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네. 7일에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죠. 자, 이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두 기업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청개구리 잡게 네. 시장이 지금은 안 알아줘도 네. 그래도 여전히 실적 모멘텀과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풍력 쪽은 실적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다는 쪽에서 CS 윈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선 네. 때문이라면 사야죠. 네. 대선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직전 고점대 부근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한 73,000원대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네. CS 윈드만의 매력은 뭘까요? 요약이 안 되는데 한 줄로 네, 한 아까 줄로. 쫙 하고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AI 번역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한 줄로 나오겠네요. 그래도 예.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CS 윈드가 요거 하나만은 더 낫다. 하는 부분이요. 주가 위치겠죠? 네, 상대적으로 밑에서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네. 지금 막 부각받고 있는 과정 중인데 이거를 둘 다 뭐 나쁘진 않은데 매매하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자리상으로 또 이제 흔들리면 사보겠다라는 쪽들은 CS 윈드가 요만큼 더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고 네. 3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3분기 실적 7일에 발표되는데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표가 73,000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의 참견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